영상을 보신 느낌 어떠신가요? 어제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역시나 예상대로 윤석열 쪽 여론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한테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밀려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만남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윤석열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나아진 것도 없고 제대로 바뀐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를 행사장에서 마주치더라도 아주 짧은 인사만을 나눴습니다. 심지어 인사도 말로 거의 안 하고 악수만 하거나 눈만 마주치는 정도였죠. 현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이 소통한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그러다가 사전 환담에서 만나게 된 건데 이번에도 역시나 다를 건 없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구체적인 의제가 오가거나 어떠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형식적으로 민생과 현장만 강조했죠.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이나 법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전과 상황은 거의 똑같았다는 겁니다. 말이라고 해봤자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 각각 1분씩밖에 안 했습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은 여전히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모두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정부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저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데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저희들도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겠다. 그러나 정작 경청하기 위한 준비나 실천은 전혀 없는 거죠. 한편 이재명 대표 발언은 비공개로 전환된 차담에서 이뤄졌습니다. 여기서 이 대표가 아주 뼈를 때렸는데요.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정부 각 부처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좀 더 천착하고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은 말로만 만난다 생색내고 정작 자신을 만나서 회담처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예 그 자리에서 회담 일정을 잡아버리는 파격적인 일은 전혀 없을 거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아예 그냥 1분밖에 안 되는 짧은 발언으로 윤석열을 파고든 겁니다. 현장의 이야기도 제발 좀 듣고 정부 부처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되돌아봐라. 제발 다른 자세와 생각으로 현장에도 가보고 대대적으로 바뀌어라 이겁니다. 이 회담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많은 얘기를 쏟아낼 거로 예상했는데 의례적인 민생 언급 외엔 별다른 얘기를 안 해 놀랐다. 이건 윤석열이나 국힘당의 크나큰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주자였던 정치적으로는 선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쏘아붙였다면 국힘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역시 이재명 대표와는 협치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그래서 만나지 않았던 것이고 앞으로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도 남았을 겁니다. 정치적 하수인 김기현 대표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김기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만큼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아예 대놓고 야당한테 요구를 한 거죠. 이래서 김기현이 정치적으로 하수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윤석열 입김으로 여당 대표가 됐음에도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길게 말해봤자 국힘이나 윤석열한테 먹잇감을 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정치적으로 윤석열과의 차이가 크다는 걸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고 이미 윤석열의 행동만 봐도 얼마나 닫혀있는 인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현장 영상을 먼저 틀어드린 겁니다. 윤석열이 진짜 바뀌고 싶었다면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민주당을 향해 한마디 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잘 안다.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고 본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쓴소리도 관심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 이러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개는 빳빳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원내대표 정도만 잠깐 악수하고 끝입니다. 이게 변화입니까? 도대체 뭐가 변화한 건가요? 지금까지 행사장에서 잠깐 만났던 때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한테도 오늘은 한마디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굳이 편가르는 짓을 민주당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시정연설 뒤로 야당 의원들한테 일부 악수를 청했는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발언 때문에 논란입니다. 악수를 건넨 윤석열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윤석열의 태도, 이재명 대표와의 정치적 능력 차이와 태도 차이에서 모든 게 드러납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이런 작은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 개딸들이 윤석열과 악수를 나눈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다 하고 윤석열한테 독서를 날린 김용민 의원한테는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의 방향대로만 나가도 충분합니다. 총선 전에 굳이 내분을 만들 필요도 없고 표가 갈리도록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협치하는 게 여야 상관없이 필요한 일이고 협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이미 협치를 대한 자세 자체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본인 자존심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존심을 아예 굽혀버리고 현재 본인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주 잘 알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이 악수를 청하는 자세, 이건 본인이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고 이런 행동을 할 때 굳이 민주당 의원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상대랑 똑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윤석열의 정치적 능력이 정말 무능한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능력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이 탈탈 털린 겁니다.